네, 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사과드리고요. 지금 어제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뭐 수젠텍이라든지 네. 시젠 급등하거나 상한가 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 좀 유행인가 봅니다. 건강하셔야죠. 예. 네. 자, 오늘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선별, 관세, 신동아 건설, CJ, 제일제당, 고려아연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우리 김종학 뉴욕특파원 연결을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봤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20일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만 보편 관세, 취임 당일에 보편 관세 취할 거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선별 관세로 전환할 거다.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들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죠. 간밤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 상황부터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종환 특파원이 잘 맥락부터 짚어줬으니까 제가 드려야 될 얘기들은 이것이 오늘 장 혹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될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다시 짚어보면은 미국이 차기 행정부에서 보편 관세,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때리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한 수준인 선별 관세라고 해가지고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핵심 수입품에다만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겠다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알려졌는데 이거는 우리 외환 당국이 사실은 반길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당장 달러 가치가 이 소식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측면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달러원 환율이 이 해당 소식 이후에 얼마나 급락했는지 보면 야간 시장 데이터, 환율 데이터 살펴보면 됩니다. 주간 거래에서 우리 달러원 환율이 1,468원 40점에 마감을 했었는데 야간 시장에서는 1,459원 2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 정치 리스크 등으로 기존의 시장 예상보다 많이 올랐던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지를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외부 요인 측면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관련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된 졸트 보고서라고 해서 미국의 구인 이직 데이터 그리고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 나올 숫자들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겠고요. 우리 국내 내부 지표 가운데 환율 관련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게 12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 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 4,156억 달러로 전달보다 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지금의 추이가 이어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환율이 이제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닌가라는 아이디어인데 결국은 지금의 추이가 이어지면 외국인들이 현재 상황을 한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구간이라는 아이디어보다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평가된 면이 더 큰 구간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구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사실은 조금 기대 섞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들이 오늘 이후 우리 시장에 반영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조금 늘었다. 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뭐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 조금 적게 한 측면도 있을 거고 네. 달러 외에 다른 자산 평가액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환율 안정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소식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신동아 건설입니다. 그동안 신동아 건설 뭐 비상장사이긴 합니다. 옛날 뭐 최순영 회장 아주 유명하죠. 신동아 건설이 드디어 또다시 법정 관리 신청했다. 이 소식이 들렸단 말이죠. 네, 5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 신청이었고 신동아 건설은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건설사입니다. 63빌딩 지었던 과거엔 상당히 그렇죠. 큰 그룹이었고 큰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 위기라는 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중에 잘 알려진 이런 중견 건설사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건설주 투자 심리에 을 가능성보단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현재도 시공 능력 기준으로는 58위 정도 되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국과 증권가에서는 이 사태를 태형건설만큼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는 사태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파급이 크려면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많아야 하고 이것을 시장성 차입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성 차입 부분이 지금 이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어려운 회사였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서 회사채를 사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성 차입에 대한 연쇄 도산 문제라든가 연쇄 문제는 찾기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신동아건설이 그동안에 대출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제일금융권 대출이 한 1,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캐피털사 통해서 몇백억 원대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그런데 이 1금융용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장의 담보나 보증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대출금 회수는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고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사태가 이 산업 이슈가 아닌 개별 이슈로 보고 있다. 개별 건설사 이슈로 보고 있다는 이 금융당국자의 설명도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이 사태가 투자심리 악화 이상의 추가 연쇄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동아건설이 짓고 있는 이제 실제 우리 경제를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지금 3곳 정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수분양자 관련해서 이 실제 현재 사업지가 한 분양 완료지가 3곳이고 이 가운데 2곳은 그래도 주택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을 섰기 때문에 아마 회생이 안 되더라도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이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늦어지겠죠, 준공이. 그렇습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정관리 신청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다시 돌아가면은 투자자들한테 건설사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관련 업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번 이슈 관련해서 안 그래도 건설사 CEO들, 신년사들 보면은 대충 한 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자들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올해가 앞으로 3년간 가장 힘들 것이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그만큼 올해 건설 업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건설사 부도가요 2019년 이후에 최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25곳 정도가 지방 소재의 건설사였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건설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수를 찾아보자면 정부가 건설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이 이 건설사 업황에 어떤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기준금리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니까요. 그나마 숨통이 좀 틔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주가를 보면 물려있는 분들 많으시죠. 삼양식품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기도 한데 대장주가 바뀌었죠, 지난해. 대장주가 바뀌었죠. CJ제일주당에 대한 증권가 평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게 증권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매크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낮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리들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왕년의 식품 대장주, 뭐 왕년이라고 해봐야 뭐 지난해였습니다. 다시 돌아올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CJ제일제당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영업이익 관련해서 이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3,9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CJ제일제당과 관련 리포트를 내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 주가가 고점 대비 38% 정도 조정돼 있고 그러니까 38% 정도 낮아져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들이 더 좋아질 증익 공간에 있다는 게 이 CJ제일제당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 구간,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분석이 하나가 있었고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소비가 그만큼 좋을까? 그래서 이 수출주가 물론 이 수출도 있습니다. 육계 사업들도 하고 인도네시아 진출도 했지만 그래도 CJ제일제당이 수출주로 아직 부각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비비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만두는 참 잘 만드는데. 예. 그런데 삼양식품만큼의 지금 어떤 모멘텀이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내수 소비 위축이 조금 더 마이너스 팩트,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내수 부진이 조금 더 큰 팩터라고 보고 이 회사의 목표가를 낮춘 곳도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IBK 투자증권이 그렇습니다. IBK 증권이 CJ제일제당의 목표가를 10% 하향을 했거든요. 4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한 3,700억 원 정도의 4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면서 아마 투자 심리 회복이 우리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CJ제일제당을 볼 때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국민연금공단 우리 증시의 단 하나의 큰 손이다. 뭐 네. 이렇게 가장 큰 대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예, 꼽자면 국민연금이 될 텐데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지분을 좀 팔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공시를 보면은 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고려아연 공시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 지분 매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2차례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공교롭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양측에 다 행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이긴 한데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2차례 팔았습니다. 이번에 공시를 보면은 지난해 10월 14일 날 22만 8천 주 정도를 팔았고요. 지난해 10월 28일, 그러니까 2주 뒤에 40만 주 정도를 더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4일은 영풍과 MBK 연합 측이 이 지분 경쟁을 하면서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공개 매수를 했던 이 마감일이었고요. 10월 28일은 반대로 고려아연 측이 공개 매수를 했던 날의 그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이 영풍과 MBK 연합 측에도 이 주식을 어느 정도 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 정도를 고려아연 측에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큰 틀에선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제 수천억의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국민연금공단이 냈다라는 분석이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처분 단가를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부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국민연금이 꽤 이제 오른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고 이 10월 28일에 주식 매도가 조금 더 많았던 것이 이때 시세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이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의 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지금 지분 상황 봐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매도하지 않고 남겨놓은 숫자가 4.51%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영풍 MPK 측이 4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보유 지분을 모두 고려아연 측에 이 표를 던져준다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23일에 있을 경영권 분쟁에서 여전히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공시 데이터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국민연금 판단은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네. 차익 실현도 잘 하고요. 분쟁 후에 주가가 하락할 게 뭐 뻔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일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지금 예정이 돼 있다. 여기 이것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